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8일 신묘 첫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짙은 안개가 끼었다. 사방에 자욱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8일 신묘 두번째 기사 맏아들의 이름을 제라고 지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9일 임진 첫번째 기사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 별전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 우도 도사 이 명득에게 말하기를 전을 하나 지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니 이 명득이 의정부에 구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9일 임신 두번째 기사 회색 옷의 착용을 금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3일 병신 첫번째 기사 판내자 시사 유귀산을 의주로 보내 요동의 사변을 정탐케 하다. 요동군 주경 등이 도망쳐 의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2월 18일에 연을 정벌하던 군사와 말이 도망하여 흩어진 것이 부지기수인데 백성들이 사는 집을 침략함으로 본토로 도망하여 돌아왔다. 하여 유기산을 보내 사변을 정탐하게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4일 병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의 업무의 신속 처리와 사관원의 감시를 지시하다. 사헌부에 명하여 직사에 부지런하라 하고 동시에 사관원도 고찰하게 하였다. 지평 이지를 불러 말하였다. 새 관원을 갖추면 매일 함께 앉아 처리하게 되어 공사가 지체됨이 없을 것이다. 사관원의 근만도 아울러 고찰하라.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4일 정류 첫번째 기사 요동에서 연해 군사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을 강원도와 동북면에 나누어 두다. 처음에 요동 사람 남녀 90명이 의주로 도망하여 왔고 또 백성 150호가 떼를 타고 강을 건너 이성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연군이 크게 일어나매 위령군 양대인이 성을 버리고 연에 항복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쳐 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서 나누어 두어 양식을 주고 서북면 각 고을에 옮기게 하였다. 기묘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도망해 온 사람들을 하삼도 각 고을로 안치하고 양식을 주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4일 정류 두번째 기사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사헌부에서 건문 3년 8월 28일에 수판한 내용 가운데 금일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의 판결을 얻은 것은 이를 지급한다고 한 까닭의 판결을 얻어 위반하고 해조에 들인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차지하는 자는 그 노예를 가두고 이것은 강제로 차지한 노비를 내놓도록 독촉하려는 것은 아무것도 징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닉하게 되어 쟁송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세워 송사를 없애려 하는 뜻이 아니옵니다. 검으로는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매우 심한 자는 판지를 좋지 않은 율로서 다스려 뒷사람에게 감개가 되도록 하소서. 이래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판지는 교지를 말한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5일 무술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왕명이 추태를 보이다. 사신이 수의, 왕명, 주계 등을 불러 연회에 나오게 하였으나 왕명은 오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앉도록 허용치 않은 것에 대하여 격분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통사 최천로에게 명하여 그가 있는 장소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최천로가 수를 돌려 왕명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애기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왕명이 노하여 철로의 가슴을 발로 차서 기절했다가 약을 마시고 소생했다. 관변 서원군 한상경과 문성군 유양이 이 사실을 충맹은에게 고하니 충맹은이 말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불상사입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단목지가 충맹은의 반인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하다. 임금이 흑마포, 백저포 각 한 필씩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총재 김승주를 강계등지 만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판부로 금지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 치는 것을 금한다는 교지. 금하게 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사이인이 등이 그 사를 혁파한다는 말을 듣고 신문고를 쳤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박성명을 시켜 정부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반포한 교서 중에 한 조목에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외의 관사에 글을 올려 호소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을 때 사헌부에 고발하고 사헌부에서도 이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 바로 와서 복을 치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만일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은 관리가 있다면 율에 의하여 죄를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신문고를 치는 사람은 모두 노비에 대한 오결과 소량 등의 일뿐이다. 전일의 사헌부의 장계에 의하면 건문 3년 8월 28일 이전과 현재의 판결을 얻은 사람은 이를 지급한다고 이미 판지가 있었는데도 무지한 사람들이 금지된 노비의 일을 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라 사칭하고 바로 와서 신문고를 쳐서 형전을 범하니 그러므로는 금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말도록 하라. 방을 내어 걸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쫓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징계하여 뒷사람의 겨울이 되게 하라. 태종실록 3년 태종 2년 3월 16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지공거 권건 동직 공거 이첨이 정환 등 33인을 뽑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충맹헌이 말무역 지체를 불평하자 선별 조건이 까다로움을 말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갔다. 임금이 장차 소요산에서 상왕을 배우려고 하여 사신에게 떠난다고 알리기 위함이었다. 충맹헌과 단목지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말을 바꾸는 일이 매우 더딥니다 하매 임금이 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충맹헌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조선에서 말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 없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사께서 지금 친히 이것을 보시었소. 만일 말이 있다면 어디에다 간직하여 두었겠습니까? 천사께서 말의 척촌을 낮추어 주신다면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더딜 것입니다 하였다. 충맹헌이 척촌에 따라 말의 대중소를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이반 등에게 궁온을 내리다. 궁온을 서북면 도순문사 이빈과 이성 도병마사 최운해와 의주 병마사 이종무에게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보령현의 조운선의 침무를 보고받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8일 1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을 뵙고 북방의 일을 의논하였다. 장차 북방의 임금이 태상왕을 소요산으로 가서 배웠다. 장차 북방의 일을 의논하려고 하면서였다. 임금이 활과 화살을 차고 가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감색 율견 등이 요동에서 말값을 가지고 오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충맹헌이 요동으로 돌아가면서 손 소경이 말을 퇴짜 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다. 손 소경이 요동에서 바꾸어 보내는 말을 보고 많은 숫자가 소용에 맞지 못한다고 하여 거의 다 점 찍어 물리치는데 내 앞에서 손공을 보고 달래어 물리치지 말라고 하겠소. 만약 듣지 아니하면 내가 조정으로 돌아가서 친히 상주하겠소.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태상왕께 헌수하고 점으로서 악차로 돌아오다. 여러 총재에게 말하기를 내일 다시 헌수하려고 하니 일찌감치 사냥을 하여 노루 2마리를 잡아야겠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밤에 흰 기운이 저승과 방성 사이에서 일어나 섭제 등을 지나 북쪽으로 갔다. 섭제 북두괴 문창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갔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둑소의 북이 저절로 울어서 별제를 행하다. 둑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5번이나 하였다. 또 북이 스스로 까닭에 별제를 행하여 기양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상왕께 다시 헌수하고 대신들과 화답하며 매우 즐기다. 임금이 다시 태상왕에게 헌수하니 창녕부원군 성성린 영의정부사 이서 의안대군 이화 등이 시연하여 연구로 화답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였다. 임금이 헌수할 때 매우 즐긴 것을 기뻐하여 악차에 돌아와서 시연하였던 여러 대신들과 술을 마셨는데 한밤중까지 음악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안성군 이숙번과 환관 김환이 슬며시 간하여 이를 거쳤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과음으로 유숙한 때문에 군사와 짐꾼이 먼저 출발하다. 이튿날 임금이 술로 인하여 고단해서 유숙함으로 군사와 치중이 먼저 출발하여 장단을 지나는데 태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말먹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만약 부족하면 더 보내겠다 하며 임금이 사인에게 말하였다. 내려주시는 것을 안 받으면 예가 아니니 감히 받지 않을 수 없다. 부왕께서 만약 물으시면 넉넉하다고 대답하라.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민폐 단속을 지나치게 한 지평 이지의 서리와 소유를 가두다. 처음에 임금이 이지에게 명하기를 내 행차에 군사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배단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이지가 서리와 소유를 나누어 보내면서 말하기를 만약 민가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참외는 바로 잡아들이고 참상은 그 성명을 물어가지고 와서 알리라 하였다. 별시위인 전소감 윤인과 전호군 김택 등이 민가로 들어가므로 소유가 그 성명을 물으니 윤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 붙들어 반접해가지고 오니 이지가 그를 풀어주고 금법을 범한 이유를 물었다. 윤인이 말하기를 비를 피했을 뿐이지 패를 끼친 일은 없었소 하므로 즉시 놓아주었다. 이 사실이 들리자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윤인은 사품의 관원이다. 만약 그가 죄가 있다면 신문하에 논제함이 옳다. 또 윤희는 민가를 소유한 게 아니라 비를 피하여 잠깐 들어갔다가 하는데 이로 인하여 함부로 근시하는 사람을 결박했으니 이지의 난법이 어찌 이리 같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지의 서리 소유를 가두게 하였다. 이지가 청하여 말하기를 신은 죄가 있으므로 감히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가 나오고 못 나오면 모두 내게 달려있다. 무슨 이유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가 하며 이지가 두려워서 대가를 따랐다. 내서사인 이지직이 윤인을 탄핵하기를 이미 법을 범하고 민가에 들어갔으며 또 외람되게 계문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지신사 박성명을 책하기를 경들은 내가 노했을 때 한마디 말로서 풀어준 일이 없었다.
경이 만약 직간을 하였더라면 비록 한때의 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이 지나면 마땅히 흑백을 알았을 것이다. 경들은 어찌하여 직고하여 흑백을 가리게 하지 아니하오 하였다. 박성명이 달려나와 대답하기를 주상께서 이지를 그르게 여기시면 옳습니다. 이지가 함부로 사품간을 결박하여 하였고 또 윤인이 소요로 일으키지 아니하였사오니 죄는 이지에게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신에게 말하기를 태상왕께서 행차하실 때 대간이 호종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호종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간혹 호종을 명하지 아니하시어 대간이 청한 뒤에야 따랐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대간이 수거하는 것을 금하겠다. 반접은 양손을 등 뒤로 결박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감생 동섬이 육륜마 1,000피를 끌고 돌아가다. 1,000피를 암령하여 돌아갔다. 단목지가 시를 지어주고 영사평부사 하유는 문사들을 모아 화답하는 시를 지어서 축을 만들어 주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소유산에서 돌아오다. 마을 무역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부의 자문. 중국 조정 병부에서 자문이 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7,000피를 이제서야 바꾸어왔습니다. 조선에서 1만 피를 채울 수 없다면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사신을 돌아오게 함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기뻐하였고 충명은 단목지도 자문을 보고 모두 기쁘다고 말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승추부 사평부가 말무역을 의논하다. 의정부 승추부 사평부가 함께 모여 말 바꾸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아뢰기를 조정에서 말값이 왔사오니 바꾸는 것을 끝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중국의 만산군 2,000여 명이 강계로 넘어왔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화정에 나아가 종친무사와 함께 활 쏘기를 보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어두운 안개가 사방에 자욱히 끼었는데 3일 동안 계속되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과 감생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금성 토승이 서로 범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내서 사인 이지직과 좌정은 전가식이 국사를 논한 상소문. 그 상소를 삼부에 내려보내 의논하게 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옛부터 제왕으로서 근검으로 일어나고 방탕한 욕심으로 망하지 아니한 자가 없는 까닭에 대우는 궁시를 낮게 짓고 좋은 의복을 입지 않고 성탕은 새벽에 일어나 가나는 말을 따랐고 문왕은 조심하여 좋지 못한 옷을 입고 밭일을 나감으로써 한없는 아름다움을 열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전하옵께서는 총명한 자지로서 경사를 널리 보시어 무릇 일을 하심에 있어서 움직이면 옛 선왕을 본받기에 편안한 여가가 없으시니 신하와 백성들은 다 3대의 문명한 다스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천재 일우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의복과 의가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매우 좋아하여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간의 말이 어쩌다가 뜻에 거슬리면 엄하게 견책하시며 매와 개를 좋아하고 성색을 즐겨하시며 아직도 여전하십니다. 이것이 곧 신민들이 실망으로 여기는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검량을 숭상하시고 방탕한 욕심을 경계하시며 간정을 받아들이시고 희노를 삼가시어 날이 갈수록 조심하십시오.
하물며 중국이 갈라지고 무너져 서로 다투어 공격하고 정벌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재변이 자주 일어나오니 바로 우리 군신이 경인 신축의 난을 거울 삼아 근심하고 조심하여야 할 때입니다. 삼가 얕은 소견을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군수는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경중이나 외방의 창고가 묵어가는 곡식도 없사온데 저 화를 무역함으로써 군량이 모두가 장사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오니 식자들이 유감으로 여기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무역을 하지 말도록 하시어 군자를 갖추게 하소서. 1. 군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 조정에서 먼저 상으로서 내려주고 말을 바꾸는 것으로서 뒤를 따르니 이것은 이로써 속여 좋은 말을 얻고자 함이라 천황으로서 제후로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옵니다. 전하께 없어 사대의 정성을 가지시어 감히 명을 어기지 아니하옵고 신민으로 하여금 다 매매하게 하여 운을 지어 진언하시니 예절로 말하면 옳은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좁고 작은 나라에서 나는 한도 있는 말을 가지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신등은 말이 다 없어져서 힘이 없어질까 염려되옵니다.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장차 무엇에 의지할 것입니까? 서경에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물건의 사용을 아끼면 백성이 넉넉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 나는 이어되기 어려운 물건을 중해에서 펴서 민속이 사치를 숭상하게 하시면 나라의 상스러운 일이 아니옵니다. 원컨대 이미 바꾼 말을 제외하고 바꾸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말값은 모두 다 중국에 돌려보내시며 능라, 단자는 진상하는 의복과 을가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소서. 1. 도망한 자를 부르고 배반한 자를 받아들임은 춘추에서 깎아내리는 것이옵니다. 오늘날 요동 심량의 백성들이 기근을 핑계하고 망명하여 와서 붙습니다만 이들은 비록 본조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전에 이미 우리를 배반하였고 오늘은 또 저들을 배반하니 반복하여 믿기 어려움을 알만합니다. 또 이제 대국을 신하로서 섬기옵는데 다시 배반자를 받아들인다면 4대의 의리에 어긋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도망하여 와서 붙는 자는 바로 붙잡아 되돌려 보내게 하고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지직과 정가식을 부르고 지신사 박성명을 시켜 전지하기를 나의 과실을 비밀히 아뢰어도 내 어찌 안 듣겠는가. 이제 글을 이루어 사책을 쓰게 하니 내 매우 가슴 아프다 하고 마침내 의정부에 내려보내어 사평부 승추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쌀로서 저화를 바꾸는 것은 저화가 민간에 유행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미 숫자를 정하여 바꾸오니 그 쌀이 서울 장사치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오며 각각 그곳의 신령한 농가에서 포화와 잔물로서 바꾸는 까닭에 민간에게 유리합니다. 과반수를 바꿈에 이르러 이것을 금하면 조정의 명령이 가벼워지옵고 말의 무역을 그치고 남은 말값을 되돌려 보내자는 일은 처음에 약속한 7,000필로 하여 6,000필은 벌써 바꿔 보냈사온데 그 나머지 1,000필에 대하여 바꾸기를 그친다면 이미 바꿔 보낸 6,000필은 도리어 공이 없어집니다. 아직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은 말값을 되돌려 보내는 것도 어렵사오며 도망온 사람을 되돌려 보내자는 일은 산부의 기로들이 일찍이 헌의한 장래에 있는 뜻이오라 모두 마땅치 못하옵니다.